여러분 2001년 9월 11일을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그날,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비행기 4대가 미국 쌍둥이 빌딩을 공격했을 때 전 세계 모두가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공격의 배후에 있었던 인물 오사마 빌라덴. 오늘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감행한 극비작전 넵튠 스피어 작전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충격. 2001년 9월 11일 4대의 비행기가 거의 동시에 납치되었고 그중 3대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DC의 펜타곤에 충돌했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불타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었죠. 그 장면은 현실이었고 3,000명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이 유명한 짤 다들 아시죠?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참관 중이었고 테러 소식을 들었을 때 무려 7분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는 인터뷰에서 누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인지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아이들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그 순간의 침묵은 미국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테러는 미국 본토가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받지 않았던 직접적인 공격이었고 미국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라는 말 그대로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본격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그 배후에 있던 오사마 빌라덴과 그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사마 빌라덴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을까요? 2. 오사마 빌라덴. 사실 오사마 빌라덴은 사우디의 부유한 건설업자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던 거 아세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소련의 침공에 맞서 싸우기 위해 무자히딘이 생겨났고 빌라덴은 그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빌라덴은 전투에서 얻은 경험과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미국의 중동 개입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미국이 이슬람 국가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테러를 선택하게 됩니다. 9.11 테러가 있기 3년 전 빌라덴은 이미 탄자니아와 케냐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폭파해 FBI의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알카에다를 통해 테러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미국과 서방 세계를 목표로 한 대규모 테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2001년 빌라덴은 알카에다를 통해 9.11 테러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그는 미국의 상징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국방부를 공격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를 위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납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테러를 강행하죠. 테러 이후 미국은 그를 응징하기 위해 빌라덴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늘 한 발 앞서 도망치는 빌라덴을 쉽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이후 2배인 5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 빌라덴의 신출귀몰한 행보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CIA는 집요하게 그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2010년 드디어 CIA는 빌라덴이 파키스탄의 한 도시 아보타바드에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파키스탄의 상류층이 주로 거주하는 민간인 지역으로 매우 안전한 곳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빌라덴의 은신처는 파키스탄 육군 사관학교와 불과 2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CIA는 그가 살고 있는 주택을 발견했을 때 이곳이 일반적인 주택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주변 가옥들과 비교해 8배 크기의 건물, 5m에 달하는 높은 벽, 창문이 거의 없는 구조, 전화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점, 그리고 쓰레기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내부에서 태우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이곳이 단순한 가정집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죠. 특히 집안의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들을 분석한 결과 빌라덴의 가족 구성원과 일치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성인 남성, 성인 여성 여러 명, 그리고 최소 9명의 아이들까지. 그동안 숨어 지낸 빌라덴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드디어 빌라덴을 찾은 것이죠. 그럼 작전을 시작해야겠죠? 3. 작전 개시. CIA는 이 정보를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에게 보고했습니다. 작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오바마 대통령은 장고 끝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빌라덴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넵튠 스피어. 넵튠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영어식 이름이고 스피어는 포세이돈이 들고 있는 삼지창을 뜻하며 이는 빌라덴을 정확히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작전을 수행할 부대는 네이비실 팀6 정식 명칭은 대보그루입니다. 이 팀은 네이비실 중에서도 최정예 대원들로 구성된 특수부대입니다. 그동안 존재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이번 작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죠. 대보그루의 24명 대원들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장소에서 작전을 위한 3주간의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헬기를 이용해 현장까지의 거리와 진입시간을 맞추며 철저히 훈련을 반복했죠. 이들은 온갖 위험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작전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빌라덴의 은신처에 침투해 그를 제거한 후 가능한 피해 없이 복귀하는 것. 그리고 2011년 5월 1일 새벽 대부그루 대원들은 아프가니스탄 자라라바드 미군 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파키스탄 공군의 레이더를 피해 지상 50m를 유지하며 비행했죠. 대부그루 대원들이 탄 2대의 블랙호크 헬기는 밤하늘을 조용히 가로질렀습니다.
이 핵이들은 일반 핵이와는 달리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특수 핵이었는데 외부 소음을 최소화해 파키스탄 공군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도록 설계된 기밀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덴의 은신처로 접근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블랙호크가 주택의 외곽 쓰레기 소각장 근처에 착륙하려던 순간 공기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헬기의 무게 중심 문제가 겹치면서 헬기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국 헬기는 무사히 착륙하지 못하고 건물의 외벽에 충돌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헬기에 타고 있던 대원들은 큰 부상 없이 빠르게 탈출했고 즉시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이 사고는 작전의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원래 헬기는 은신처의 옥상에 착륙해 적을 분산시키는 양동작전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두 번째 헬기가 계획을 변경해 건물 외곽에서 대원들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빌라덴을 찾았으며 10년에 걸쳐 찾은 빌라덴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겠죠. 4. 침투. 작전은 새벽 1시 철저한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은신처 내부는 이미 CIA가 전력을 차단했기 때문에 완전히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파악하며 침투했습니다. 대원들은 1층부터 차례로 건물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1층에서 한 남성과 마주쳤고 그가 AK-47 소총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한 대원들은 즉각 그를 사살했습니다. 남성의 아내가 그를 구하려 뛰어들었지만 아내 역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층으로 진입한 대원들은 또 다른 남성을 발견했는데 그가 빌라덴의 아들인 칼리드 빌라덴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칼리드는 총격을 가하려 했지만 선두에 있던 대원이 그를 불렀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순간적으로 고개를 든 칼리드는 곧바로 사살되었습니다. 5. 마지막 대면. 대원들은 서서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는 드디어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매던 목표 오사마 빌라덴이 있었습니다. 그는 쿠르타라는 헐렁한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2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빌라덴을 마주한 대원들은 즉시 사격을 가해 그를 사살했습니다. 이때 여성이 크게 울부짖으며 저항하자 대원들은 자살 폭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여성을 제압하기 위해 그녀의 허벅지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10년간의 추격전은 단 몇 초 만에 끝이 났습니다. 빌라덴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하지 않았고 자신의 침실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대원들은 내부에 있던 빌라덴의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에 있던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빌라덴의 은신처에는 수많은 문서와 전자장치들이 남아있었고 이는 알카에다의 테러 계획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대원들은 빌라덴의 시신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고 빌라덴의 시신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그의 아이들 둘을 각기 다른 방으로 데려가 지금 옆방에 죽어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 오사마 빌라덴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작전의 성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이비실 팀원들이 넵튠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미국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6. 작전 성공. 현장 사령관은 즉시 백악관의 제로니모 EKIA를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이 문장은 작전의 성공을 의미하며 제로니모는 빌라덴의 코드네임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 미국 최고 수뇌부들이 모두 모여 실시간으로 작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헬기의 추락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 숨을 죽였고 힐러리 클린턴은 충격을 받아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후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상황실은 깊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기쁨의 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원들은 빌라덴의 시신을 수습하고 중요한 자료들을 모두 헬기에 실었습니다. 첫 번째 블랙호크 헬기가 추락했기 때문에 나머지 대원들은 치누크 헬기에 나눠 타야 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떠나기 전 추락한 블랙호크 헬기에 시한폭탄을 설치해 헬기를 폭파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기밀 무기였던 만큼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파괴해야만 했던 것이죠. 헬기가 폭발하는 소리와 불길이 밤하늘을 비추었고 이 광경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7. 사살 소식 발표와 미국의 환호.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와 전세계를 향해 이 작전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무도한 테러 집단의 수장 오사마 빌라덴이 오늘 밤 사망했다. 그의 목소리는 미국 국민의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백악관 앞에 모인 군중들은 USA, USA를 외치며 환호했고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번 작전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9.11 테러로 인해 상처 입었던 국민들은 이 순간 오랜 슬픔과 분노에서 벗어나 비로소 복수를 완성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파키스탄 영토에서 이런 대규모 작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지하지 못했는가? 라는 자주 섞인 비난은 파키스탄 국민과 군 내부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빌라덴이 자국 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제사회의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빌라덴 제거 작전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서방 국가와 UN, 나토 등 국제기구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일부 국가들은 파키스탄의 영토 주권을 침해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이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작전을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국가안보 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논란은 파키스탄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감정을 자극했고 그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는 상당히 냉각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이 빌라덴의 은신처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기에 작전 종료까지 파키스탄 정부와의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빌라덴을 사살한 후 파키스탄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 군이나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작전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작전 종료 후에야 파키스탄 정부에 통보된 것이죠. 8. 알카에다의 미래와 후계자. 빌라덴의 사망은 알카에다 조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알카에다는 오랜 기간 동안 빌라덴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에 의존해왔고 그가 조직의 정신적 지주이자 상징적인 존재였던 만큼 그의 죽음은 알카에다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빌라덴 사망 이후에도 알카에다는 그의 후계자로 지목된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알자와히리는 빌라덴과 함께 알카에다를 설립한 공동 창립자이자 테러 네트워크의 전략가로서 깊은 신뢰를 받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빌라덴의 오른팔이자 지적 지도자로 불리며 9.11 테러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깊이 관여했죠. 빌라덴이 사망한 후에도 알자와히리는 조직을 이끌며 여러 테러를 기획하고 알카에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덴만큼의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갖추지 못했던 알자와히리의 알카에다는 점차 약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조직의 일부는 IS와 같은 다른 테러 단체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미국에 들어온 공습으로 알자와히리 또한 사망하게 되면서 알카에다는 빌라덴과 그의 후계자 모두를 잃게 됩니다. 이로써 9.11 테러 이후 20여 년간 이어졌던 테러와의 전쟁은 사실상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알카에다의 조직은 와해됐지만 남은 빌라덴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사마 빌라덴이 사망한 후 그의 가족들은 여러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빌라덴 가족을 보호하고 그들이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빌라덴의 가족들은 과거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빌라덴의 일부 자녀들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다양한 경로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빌라덴의 가족은 여러 차례 다큐멘터리와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이며 그와는 다른 길을 걷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빌라덴의 자녀들 중 넷째 아들 오마르 빌라덴은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마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극단적인 이념과 테러 활동을 반대해왔고 20대에 이르러서는 아버지와 결별하게 이릅니다. 이후 오마르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나와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는 프랑스에서 화가로 활동하며 주로 평화로운 풍경화와 추상화를 그리지만 그가 겪은 가족사와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가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작품 속에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의 그림은 때로는 오사마 빌라덴을 향한 분노와 슬픔, 때로는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의 작품은 한 점에 수백만 원에 판매되며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넵튠 스피어의 작전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9. 역사적 평가. 넵튠 스피어 작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성공적인 군사작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대중의 90% 이상이 이 작전을 지지했고 이는 9.11 테러 이후 고조되었던 미국 내 반이민 정서와 반테러 정책을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넵튠 스피어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한 책, 다큐멘터리, 영화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2012년 개봉한 영화 데로 다크30는 이 작전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밀도 있게 그려내며 큰 주목을 받았고 영화 속 배우들이 재현한 백악관 상황실의 긴장감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전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합니다. 빌라덴의 은신처로의 침투와 사살은 일종의 사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진 암살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빌라덴의 시신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 역시 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빌라덴의 시신이 공개될 경우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순교자로 떠받들며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낼 것을 우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 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을 받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빌라덴의 죽음이 9.11 테러의 복수이자 정의의 실현이라는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넵튠 스피어 작전을 통해 오사마 빌라덴의 제거 과정과 그 여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의 복수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작전이 과연 정당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